요즘 금리도 워낙 높고 카드빚, 대출 이런 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놓였다면 법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법에는 빚을 탕감해주거나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사실 저희 두 사람은 도산 전문 변호사가 아니고 형사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라서 이런 건들을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유튜브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 등을 검색해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대출이자를 혹은 카드 할부를 전까지는 열심히 갚았는데 사람 일이란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실직당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결국 연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상환을 제때 못하고 내야 할 돈을 연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연체했다고 해서 바로 막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당일에는 카드사나 은행으로부터 미납되셨으니 빠른 입금 바란다 이런 문자나 전화가 오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면요. 주말 제외하고 5영업일, 그럼 일주일이죠.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환을 하면 약간의 연체 이자가 붙을 뿐이지만 5영업일이 지나면 신용카드가 정지될 수 있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본격적인 북촉 전화가 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장면 있잖아요. 돈 갚으라고 집으로 찾아오고 편 날아오고 이런 건 언제부터 하는 건가요? 통상 연체 3주차가 되면 그렇게 추심을 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사실 금융권에서 내 명의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고요. 추심이 적극적으로 강력해집니다. 간혹 추심 당하는 걸 견디기 힘들다며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는 적법한 절차로 추심 활동을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심 과정에서 욕설이나 폭력이 동반되거나 협의 없이 찾아가는 건 문제가 됩니다. 추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채무자가 당연히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든 계약을 써야 할 때는 약관을 시간 들여서라도 꼼꼼히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관 같은 곳을 보면 연체 시 추심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식의 내용이 쓰여 있을 거고 대출 받으면서 그리고 신용카드 만들면서 우리 모두가 동의를 했을 거예요. 물론 글씨도 작거나 길게 되어 있으니 다 읽어보진 않았겠죠. 연체 3달 이상 하게 되면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채무자의 급여, 계좌, 재산 등의 가압류나 지급명령, 법적 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가져가는 건 바로 자동차입니다. 아무래도 자동차가 현금화시키기 가장 쉽고 빠르기 때문이겠죠. 이때까지 못 갚고 연체가 계속되었다면 사실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지급명령이 들어가면 문자와 함께 법원에서 섬뜩한 서류 뭉치가 재도착할 거고 이 뭉치를 누군가 보게 된다면 상당히 민망해질 수도 있겠죠. 또한 이제 공식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면 일부 회사의 경우 입사를 할 수 없거나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서 신용등급 조회 요구서를 요구하는 곳이 있는데요. 금융사 및 보안회사가 대표적입니다. 신용이 가장 중요한 곳은 신용불량자가 입사하기 어렵겠죠. 또한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보험설계사, 대출관리사의 경우에도 신용불량자가 일하기 어려운 직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연체가 3달 이상 지속되어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심이 계속되고 연체이자가 늘어나면 도저히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법의 도움을 받으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거나 이자율을 조정받을 수도 있고 추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이 있고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채무조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더 이상 견제가 어려울 때 능력껏 갚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원칙적으로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단전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잠깐 많이 들어보셨던 파산이랑은 뭐가 다르죠? 파산은 채무자가 갖고 있던 재산을 다 청산해서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나눠주고 채무를 면책받는 거라면 회상은 재산을 다 청산할 필요 없고 원금 인부를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회생은 전제 조건이 직업이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이니 알바니 일용직이니 이런 거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다달이 얼마만큼 벌 수 있고 앞으로 이렇게 돈을 갚아 나갈 테니 도와달라고 하면 법원에 요청하는 거죠. 파산과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낭비벽이 심해서 채무가 감당이 안 되거나 도박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파산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만 개인회생은 채무가 왜 발생했는지 보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면책 가능하다 할 수는 없지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고통 금지 명령을 함께 신청하게 되는데요. 금지 명령 결정을 받는다면 수심을 비롯해 급여 압류와 같은 강제 집행 행위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파산이라는 단어는 다들 조금 아실 것 같은데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 사건을 파산이라고 하고 법인이 파산하는 경우엔 도산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파산의 결론은 내 모든 재산을 다 털어도 채무를 완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채무를 면책받아야 하는 상황에 신청을 하는 건데요.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라고 하는 지급불능 상태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파산은 파산 관제인을 선임해서 채권 조사 절차 그리고 배당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요. 사실 채무가 감당이 안 돼서 파산해야 하는 사람에게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 큰 부담이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 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 절차가 다 끝나야 채무 면책을 받을 수 있었는데 면책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파산한 다음 면책을 못 받으면 금융거래나 취업에 영향이 생기는데요. 서울회생법원이 12월 4일 개인 파산 관제인 간담회를 통해 접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장기 미제 사건부터 파산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300만 원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파산 관제인을 선임해서 재산을 처분해야 하지만 기초 생활에 필요한 금액에 해당한다면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이것을 건들지는 않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 보증금 반환청권 일정 부분과 6개월간 생계비는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개인회생으로 할지 또는 파산으로 할지 결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 말고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에서 채무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이고 이 제도의 큰 장점은 처리가 빠르고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에서 하는 개인회생 파산과는 다르게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거나 취업 제한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를 조정하면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 감면은 우선 신청 등이 가능하고요. 다음날부터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활동이 중단되고 신청비 5만 원의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 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가 조정 대상이라고 합니다. 아직 연체는 하지 않았지만 일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내가 연체할 수 있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준비 서류가 간편하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만약 어디서 정보 같은 걸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되게 무리한 투자를 했는데 그게 너무 폭락을 해서 돈을 다 잃었어요. 내 돈이 아니라서 전부 다시 다 돌려줘야 되는 돈인데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투자에 실패했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처음 시작했고 2022년 7월 1일부터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잃은 손실금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해서 채무자 갚아야 할 금액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이러면 서울 사람만 이득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서울회생법원이 도산 전문 법원인 만큼 다른 법원에서도 이걸 따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직장이 서울에 있는 경우 타 지역에 살아도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법원마다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준칙을 따라야 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잘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을 위해서 변호의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나라 변호사 전문 분야 중에서 부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상담 받으러 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이 개인회생 과정을 다 한다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피하세요. 이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노병지의 신학권 변호사 남성김 변호사였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